오늘 이야기는 충남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30살이 넘도록 소개팅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죠. 이야기의 시작은 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주말에다 친구 생일이어서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았었죠.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친구 선물도 사야 하고 사실 다음 주에 중요한 면접 자리가 있어서 그때 신을 구두를 구입하기 위해서죠. 저는 두정동에 있는 규모가 작은 여성 구두점을 방문했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를 들어가자마자 조금 찜찜했던 게 구두가게 사장인지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3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있더라고요. 뭐 신발 구입하는데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구두를 사려면 신어봐야 하기 때문에 신발 벗는 상황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하여튼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곧장 나갈 수도 없었던 게 들어가자마자 정말 마음에 들었던 신발이 보였고 30%나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 직원에게 한번 신어보겠다고 말을 했고 직원은 창고에 들어가 구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신겨주는데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죠.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다리를 쳐다보는 걸 느꼈고 심지어 구두를 신겨주며 설명을 하다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직원의 손이 제 허벅지를 스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지금 성추행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직원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이 사과를 하니까 순간 제가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구두를 포장해달라고 하고서 계산을 하려는데 그 직원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가게 이벤트 중이라 회원으로 가입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가입하실 거냐고 묻더군요. 아까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2번 다시 여기 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회원 가입하면 10,000원을 할인해 준다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할인만 받고 안 오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직원 말대로 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고 나서 10,000원을 할인받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가게를 넣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하나 있는데 구두를 넣어줬던 종이 가방이 정말 특이했었죠. 색상은 분홍색에다 화려한 무늬가 있는 눈에 띄는 종이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 친구들을 만나 생일 파티 겸 저녁을 먹고 2차는 호프집으로 향했죠. 술 한잔하면서 친구들에게 낮에 있었던 일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한 친구는 의도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고 다른 친구는 제가 예민하게 군 거 아니냐며 말을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일은 금방 잊혀졌고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셋은 같은 방향이라 같이 택시를 타고 저는 혼자 집으로 가고 있었죠. 집은 직사는 근방이었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사람도 없고 남들이 보면 무섭다고 할 정도로 조용한 동네입니다. 평소 겁이 많은 성격도 아니어서 집 가는 길이 무섭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저는 조금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빌라가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기사님께 요금을 드리고 택시에서 내려 골목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급하게 뒤를 보니 아무도 없었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긴장이 풀렸는지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 살짝 잠에서 깨긴 했지만 술도 한잔했고 피곤하기도 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를 불러 심각하게 말을 하더군요.
밤늦게 다니지 말라면서 항상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늦게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죠. 어젯밤 빌라 근처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살던 빌라 뒷동에서 20대 여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했죠. 성형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얼굴이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른 곳은 멀쩡한데 얼굴만 집중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여자를 폭행하고 나서 범인은 도주했고 경찰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죠. 2개 동으로 되어 있는 빌라인데 바로 뒷동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최대한 일찍 다녔고 조금 늦어지는 날에는 친구 집에서 자고 아침 일찍 들어갔었죠. 그리고 1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고 폭행 사건 담당 형사라고 하더라고요. 형사님은 저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하셨죠. 1달 전 두정동에 갔냐고 물으시길래 신발을 사러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은 휴대폰으로 CCTV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억이 나는 대로 말을 해달라고 하셨죠.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1달 전에 방문했던 신발 가게 남자 직원으로 보이더군요. 머리 스타일이 5대5 가르마라서 기억에 남아있었고 신발을 넣어준 종이가방 색상이 분홍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야기를 듣고 형사님이 그러시는데 빌라 뒷동에 사는 20대 피해자가 제가 방문했던 신발 가게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사님이 집에 찾아오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빌라에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CCTV에 찍힌 구두가게 직원이었고 도주를 하다가 PC방에서 검거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피해자는 범인과 일면식도 없고 구두를 산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생각했었고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인이 회원가입을 유도하며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새벽 피해자가 분홍색 종이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고서 그게 저라고 착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 때문에 다른 분이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 한편으로는 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직까지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 남자를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찾아올까 싶어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